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죠.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점점 벌어지는 격차인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방학동의 신동아 아파트다 1단지 15년로가 25년, 그래서 2억 8천이었는데 25년에 5억 5천. 우리 방학동에서 신동아 아파트에 사신다. 10년 전에 2.8억이었는데 현재는 5.5, 96%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용성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6.9억에서 지금 현재는 21.4억, 210% 올랐다. 아니면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 14.5억이었는데 10년 전에 지금 현재 48억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231%.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네,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엔 이런 거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이제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주택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10년 전에 현금 1억 갖고 있어봐야 지금 현금 1억인 거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1억 넣어놨는데 10년 후에 1억 4,800, 48% 올랐고, 애플 1억 넣어놨으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7억 1,100만 원, 예전 7.1억, 611% 올랐고, 엔비디아 1억이었는데 284억 상상해 가세요. 이런 걸 보시고, 물론 이때 엔비디아에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S&P 500 ETF 1억 넣어놨는데 5억 3,500, 그래도 뭐 상당히 괜찮죠? 435%. 비트코인 1억 넣어놨는데 350억에 34,900%. 그 다음에 삼성전자 1억 넣어놨는데 2억 5천 됐어요. 150% 올랐네요, 그죠? 망고불변의 진리, 뭐 금도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연말에 어느 정도 됐어요? 약 55만 원 정도 됐어요. 60만 원 가까이 육박했어요. 그 다음에 달러도 1억이었는데 1억 3,500만 원 됐다. 그래서 35% 오르셨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하버드 도서관에 붙어있는 7가지 명언을 보면서 겸손하게 백투더 베이직 했으면 좋겠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맨날 망설이다가 다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o pain, no gain이죠, 그죠? 고통은 즐기라 그랬고, 저는 맨 마지막 거를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공은 자기관리 플러스 노력이에요. 노력해서 부자된 분들은 대부분 자기관리 플러스 노력이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생 캐시프로를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우리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신 워런 버핏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10%를 자기 발전에 투자하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짭이 결국에는 경제력과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짭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가지고 있는 짭이야말로 경제력과 사회적 관계 이어주는 매개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짭이 중요하다. 삼성, 현대, 대기업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근속기간은 약 15년입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15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이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을 통틀어 가지고 대기업, 일반 직장, 공무원은 평균 60, 교사는 평균 62, 일반 직장인은 평균 49.7세, 평균 49.7세가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0세에 은퇴했는데 65세에 국민연금 받는다? 어허, 큰일 났네. 그 사이는 은퇴 크레바스. 그러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씨 뿌리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 평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도 5월 현재 평균 국민연금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65만 원이에요, 평균. 물론 요번에 이제 국민연금을 좀 개혁을 했죠. 개혁을 해가지고 고가를 갖다가 10년에서 15년을 늦추기는 했으나 그것도 요원한 상황이죠. 더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갈이라도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냥 열심히 내시고,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잖아. 우리 현명한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에 기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면 자연적으로 쌓아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직장을 다니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 그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 IRP는 개인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개인연금을 지금부터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동산 강의지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이게 뭐 금융 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는 금융,
부동산, 주식, 채권 뭐 다 있는 거죠. 다. 제일 첫 번째는 국민연금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이제 반드시 필수로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플러스 알파. 주택연금도 주택을 갖고 계시면, 이제 오늘 뭐 부동산 시간이기 때문에 주택을 갖고 계시면은 요것도 연금으로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주택도 이제는 내가 주택 마련도 그냥 주택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은 보통 한 가정에 요즘에 3사인들이 사는 곳, 3사인들이 사는 가정에 보통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국민연금으로 보통 보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400에서 450 정도. 그냥 이렇게 쓰는데, 노후에는 얼마 써야 되냐? 거기에 70%예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400만 원 쓴다고 생각할 때 70%면 약 3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국민연금으로 얼마 받는다 그랬죠? 아까? 65만 원. 그죠? 나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한 뭐 1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떡하죠? 물론 내 거 퇴직금도 있겠죠. 그죠? 퇴직금에서 조금 충당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1, 2%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전부 주택 사느라고 다 털고, 자녀 결혼 이런 다른 거로다가 다 일시금으로 다 찾으신단 말이에요. 일시금으로. 그래서 다 써버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OECD의 평균의 3배로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은 14에서 15%, 우리나라는 평균 38%에서 40%예요. OECD 가장 높아요, 노인 빈곤율이.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높고 노인 파산율도 높은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고, 개인연금을 넣어야 되고, 부동산을 사야 되고, 주택연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평균 35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에서 65만 원에서 100만 원. 물론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게 평균으로 통하니까, 세상 만사는 뭐 평균에 수렴하고 평균으로다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연금을 그 갭 차이만큼, 지금 현재라고 치면 300만 원의 캐시프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월세 시대로 바뀌었다 그랬고,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생. 아파트에서 월세 받을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연립이나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첫 번째, 50대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캐시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첫 번째 후회 사항이,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매달 받던 월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나오는 월세,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 캐시프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총 모든 거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래의 캐시프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왜냐? 이미 20년 후에, 30년 후에 은퇴한 분들이 그거를 예측해 놨어. 전부 다. 그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게 캐시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빈곤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삶이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념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생 2모작은 필수고 3모작은 선택이라. 요거 제가 만드는 용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근무하고 싶은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55세에서 은퇴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저도 56세에 은퇴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2023년도 1월 18일 날 만 56세에 은퇴했는데, 지금은 2모작이죠. 2모작. 그럼 2모작은 언제까지 할 거냐? 대부분은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모장. 그 이후로 하는 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2모장은 반드시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필수. 나는 그냥 파이어족이야. 나는 재무적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조기 은퇴자. 나는 그냥 50세에 은퇴할 거야. 그냥 나는 40대 중반에 은퇴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다 컴백했어요. 노는 게 지긋지긋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인생 2모작은 필수고 3모작은 선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근무할 거냐를 지금부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근무하신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건강수명은 몇 세까지일까요? 건강하게 활동한다. 건강하게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다. 자, 평균 수명은 86, 7세인데 건강수명은 몇 세까지일까요? 73, 4, 5에 건강수명은. 그럼 나머지 75세부터 85세까지. 75세부터 85세는 무슨 기간? 75세부터 85세까지는 건강한 게 아니라 유병기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죠. 그냥 100세 시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 선생님이나 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 우리는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수명은 75세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60대 후반까지는 건강하게 뭔가 할 수 있겠네라는 의사결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심플하게 60세부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75세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하시는데 건강수명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건강도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건강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건강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머니만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재테크하셔야 되고 지식도 자테크하셔야 되고, 스스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자테크,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한 재테크, 부동산 투자 재테크,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건테크. 저는 뭐 건테크라고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건강도 잘 관리를 하셔야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60세에서 90세까지 생존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지금 시점으로 봐가지고 그냥 60세에서 90세 30년 산다.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2, 3천만 원씩 쓰겠다. 그럼 30년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있어야 되겠네. 왜냐? 1년에 3천만 원 쓴다. 그러면 10년이면 3억. 그죠? 30년이면 9억.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10억 있어야 되겠네. 10억. 60세에 10억 갖고 계시면은 1년에 3천만 원씩 계속 이제 소비하게 되면은 30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는 뭐 10억이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실 수 있죠. 60세부터 근무하는 날까지, 60세부터 근무하는 날까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평균 3천만 원씩 받으면은 10억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쭉 근무를 하시다 보면 10억에서 줄어들겠죠. 5억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면서 재테크를 겸용할 수도 있다.